자, 이제 확률과 통계에 이어서 페이지 45페이지 엑서사이즈 B 문항에 대한 발전 문항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합시다. 1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총 6명의 학생이 있대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이렇게 있는데 원탁에는 총 9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9개의 자리가 있어요. 나 여기 9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자리는 표시하지 않을게. 그럼 9자리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앉을 텐데, 그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총 6명이 앉고 나면 9자리다 보니까 빈자리가 몇 개 생기는 거죠? 3자리가 생겨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각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다 라는 거.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대요. 그러면 먼저 조편성부터 우리가 하고 들어가면 조편성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겠죠. 남남이요. 그리고 남남이요. 그리고 여자는 2명밖에 없으니 여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방법은 컨비네이션의 분할과 분배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남학생 4명 중에 조편성을 여기다 갖다 쓸까요? 그냥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남은 2명이 한 팀을 만드는데, 이때 이 2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팀 간에 구분이 없다면 청팀, 백팀 이렇게 A팀, B팀 이렇게 구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분할 수 없으므로 나누기 몇 팩? 2팩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남학생 4명을 2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법이고, 여학생 2명은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 컨비네이션이요. 이렇게. 그래서 조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컨비네이션 2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컨비네이션 2 신경 쓸 필요 없으니 4 컨비네이션 2, 즉 6을 2로 나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데 같은 조끼리는 서로 이웃하여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끼리는 2명씩 조를 만들고, 같은 조끼리는 내가 같은 조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우리 둘이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둔다. 빈자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풀이는 솔1에 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구조 자체는 얘네들을 주머니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의 주머니의 빈자리, 다시 하나의 주머니의 빈자리, 다시 하나의 주머니의 빈자리,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게 바로 구조야.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 나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가 결국 무슨 순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순열의 구조죠.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 빈자리. 주머니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주머니를 그냥 남학생, 남자라고 생각하고 빈자리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주머니는 남자, 빈자리는 여자, 남녀가 지금 교대로 원탁에 앉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 자체가 결국은 구조 자체가 무슨 순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순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주머니를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다시 뭐를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주머니 3개를 이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빈자리들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논 상태에서 어떤 주머니들이 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이요. 무슨 소리냐? 주머니 3개를 이 자리, 요 자리들이 원수열의 구조다 보니까 몇 마이너스 1팩? 주머니는 총 3개. 그래서 3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남남의 주머니, 여남남의 주머니, 여남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이 자체가 뭐의 경우냐? 원수열의 구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시 써드리면 남자의 그룹 빈자리, 여 빈자리, 그리고 남 빈자리, 이 구조나 여자라는 게 이쪽으로 왔을 때, 여자가 이쪽에 왔을 때 여학생 빈자리 빈자리, 남학생 그룹 빈자리 남학생 주머니입니다. 얘네들은 얘나 여자가 이쪽으로 왔을 때 어디? 이젠 여기에 왔을 때 여 빈 빈, 그리고 남 빈 남, 이렇게 왔을 때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한 구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좀만 회전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해가 되고 얘를 좀만 회전하면 다시 이해가 되니까 우리들은 다 무슨 경우라는 거죠?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즉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다 이것들은 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이 속에서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거지. 남자라는 이 주머니, 남자라는 주머니인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주머니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남학생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학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학생의 시계 방향과 여학생의 여기가 시계 방향, 여학생의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 남자라는 이 그룹이 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여기에 만약에 쟤를 청팀, 얘를 100팀이라고 한다면 청팀 100팀과 100팀 청팀이 오는 이 경우는 뭐하다는 거지?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팀이냐 100팀이냐 100팀이냐 청팀이냐 얘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지. 즉 무슨 소리냐? 3-1팩이라는 얘 3개의 주머니에서 빼기 난 다음에 팩토리알, 즉 원순위에 앉힌다는 이 2가지 방법이라고 불리는 얘가 내가 만약에 여학생인 너를 보스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주머니를 내가 뭐라고 생각했다면 보스라고 생각했다면, 여여 2개에 오는 것이 내가 너를 보스라고 생각했다면 보스의 시계 방향과 보스의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에 누가 오느냐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지. 또는 선생님 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내가 선생님 얘를 보스라고 생각한다면 남남이 이렇게 보스로 오게 되면 얘가 2번째 놈이 보스라고 한다면 이 보스의 반시계 방향의 여여가 오는 경우와 시계 방향의 여여가 오는 방법은 다르지 않냐는 거야. 내가 너를 보스로 봤다라고 한다면 나의 반시계 방향의 여학생 그룹이 올 수도 있고 시계 방향의 여학생 그룹이 올 수도 있으니 보스를 정해놓고 나면 그때 여학생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2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이 길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주머니가 있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보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3개의 주머니를 3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이 자체가 원수이기 때문에 3-1팩 주머니 3개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주머니 3개를 3개의 자리 원수련의 모양 이 구조에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3-1팩토리얼일 것이고 그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여학생은 여학생, 남학생은 남학생, 남학생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남남 여기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의 3승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앞에 하나를 더 곱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3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이 3가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남자 A, B, C, D가 있었는데 A가 그냥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A랑 같은 팀을 할 사람은 B, C, D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A랑 B랑 팀을 먹게 되면 C, D는 자동으로 둘은 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곱하기 몇 가지? 3가지. 얘는 바로 저 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결국은 16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48가지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풀이였어요. 첫 번째 풀이였어요. 근데 2가지 풀이를 더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나한테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있어요. 그럼 보스 이론으로 그냥 보스가 이 9개 자리에 어디 오든 상관없으니 A, B, C, D라는 남자가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스라고 할게 이런 거예요. 보스라고 할게. 그럼 그 보스가 여기 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2명, 2명, 남자 2명, 남자 2명, 여자 2명끼리 이웃을 해야 되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보스의 시계 방향 속에 올 나랑 A랑 A가 보스인데 이젠 얘를 보스 어느 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남은 8자리는 이젠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무슨 순열? 직순열 처리하면 되니까 보스의 오른쪽에 올 한 명의 남학생을 선택합시다. 그럼 보스의 오른쪽에 올 남학생을 선택하는 건 B가 될래 C가 될래 D가 될래 3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1명을 뽑으면 돼. 바로 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 B, C, D 중 1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빈자리 그리고 다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빈자리 다시 여기 여기 다시 빈자리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여기 여자가 올 거냐 남자가 올 거냐 즉 이 그룹이 남자들만 있는 주머니가 올 거야 여자들만 있는 주머니가 올 거야 또는 여기에 여자만 있는 주머니 여기 남자만 있는 주머니 이렇게 어떻게 올 거죠? 요 그룹의 시계 방향 속에 남자 그룹이 올 것이냐 여자 그룹이 올 것이냐 이렇게 몇 가지 2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상태에서 남자 그룹이 오게 되면 여기가 여자가 올 수 있을 텐데 남자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이 주머니 속에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여자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인 경우 또는 A가 어차피 보스였으니까 나야 보스 내가 A가 보스단 말이야. 그런데 보스가 자리를 앉고 나면 말이야 이 자리는 보스의 시계 방향 그런데 누가 올 수도 있냐면 반시계 방향 자리에 여기에 B, C, D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가 빈자리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그룹 주머니 여기 빈자리 다시 그룹 여기 빈자리 이 우리 둘의 경우는 다른 경우라는 거지. 보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보스의 오른쪽에 오냐 왼쪽에 오냐 괜찮습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둘이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선생님은 A를 보스라고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스의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중 사람은 어디에 오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우리들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주셔도 답은 똑같이 몇 가지요? 48가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남자만 왜 보스가 돼요? 여자가 보스가 될 수는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 여자 한 명이 여자 1과 여자 2가 있었는데 여자 얘가 보스였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지.
여자 1번 여자가 보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2번 여자가 시계 방향에 오냐 반시계 방향에 오냐 그렇게 몇 가지가 있을 거고 두 가지. 얘는 시계 방향에 한 여학생이 오냐 반시계 방향에 오냐 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만약에 시계 방향에 여자 두 번째 2번 여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빈자리 주머니 다시 여기 뭐 빈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 빈자리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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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이젠 보스가 앉고 났으니 이 자리들은 다 뭐가 되는 자리예요? 구분이 가는 자리죠. 그럼 나는 여기에 올 남학생을 뽑습니다. 4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죠? 2명을 뽑으세요.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뽑았고 자리는 이제 구분이 가는 자리니까 얘네들 곱하기 몇 팩 하자는 거지? 2팩 하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건 지우지 않을게요. 비교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남학생은 몇 명? 2명. 남은 남학생 2명을 여기다 앉히는데 여전히 구분이 가는 자리다 보니까 곱하기 몇 팩이 들어가시면 됩니까? 2팩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그럼 4컴비네이션 2라고 불리는 것은 6 곱하기 2가 총 몇 개? 3개. 6 곱하기 8 그래서 48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길이가 다른 직육면체의 겉면을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 다른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있었다라고 봅시다. 1, 1, 5, 4, 3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얘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의 전개도를 보시면 그냥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의 전개도를 그냥 그려보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개도를 그렸을 때 마주보는 면 여기를 지금 윗면 아랫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번 여기를 똑같이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똑같이 2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똑같이 3번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럼 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색이 존재하는 거냐면 6개의 색을 여기다 칠할 거거든요. 여기다 칠할 텐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6개의 색을 칠하는데 1번부터 칠할 것이냐 2번부터 칠할 것이냐 3번부터 칠할 것이냐는 상관이 없어. 왜? 얘를 세우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윗면 아랫면을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걸 윗면 아랫면으로 볼 것이냐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이쪽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얘를 세워서 얘를 윗면 아랫면으로 볼 것이냐 또는 여기 옆에 해당하는 얘를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얘를 윗면 아랫면으로 볼 것이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나한테는 어차피 6개의 색이 있으니까 6개 중에 2가지의 색을 고르자라는 거지.
어디에 칠할? 여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칠할 6개의 색 중 2가지의 색을 고르자라는 거야. 얘를 세우든 얘를 이렇게 뒤집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단 색칠할 색 2가지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여기에 빨강과 주황을 이렇게 색칠할 색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색칠하세요. 근데 얘는 이젠 여기서 주황과 여기를 빨강, 그리고 여기가 주황 여기가 빨강은 다 같은 경우죠. 다 같은 경우예요. 뒤집으면 어차피 똑같은 애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여기에 얘들아 선생님이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나 주황색을 칠하나 또는 쬐끄맣게 그냥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고 밑바닥에 빨간색을 칠하나 이 경우는 뭐한 경우라는 거야?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야. 나는 서로 뭐한 경우라고? 같은 경우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으면 똑같을 테니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색칠해 볼까요? 여기에 선생님이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에 내가 주황색을 칠했어. 여기다 주황을 칠하고 여기다 빨강을 칠하는 건 결국 같은 경우라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그럼 칠했다 이거야. 그럼 나한테 남은 색이 몇 가지냐면 4가지 색이 남아. 여기 2번 영역부터 칠할까 3번 영역부터 칠할까 그것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야. 선생님이 2번 영역부터 칠했다라고 쳐. 그럼 무슨 소리냐? 또 얘를 칠해놓고 나면 봐봐 이제 옆면에다 그냥 칠할게요. 내가 3번 영역에 칠했다라고 칩시다. 여기를 노란색 그리고 나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세상이나 뒤집은 다음에 내가 여기를 똑같이 노란색 또는 여기가 파란색 뭐 여기가 노란색 이렇게 색칠하는 이 세상이나 어차피 뭐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얘네 둘은 또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다 주황색으로 칠했는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하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경우나 파랑 노랑이나 노랑 파랑이나 결국은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색칠할 4가지 색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하면 되냐? 2가지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에 몇 가지? 4가지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된다. 어차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도 구분할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이 2자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얘네들을 선택하는 건 파랑노랑이나 노랑파랑이나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여기랑 이 영역은 이제는 정확하게 뭐가 되는 구분이 가는 영역이라는 거지. 노란색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속에서 보면 노란색의 시계 방향이냐 노란색의 반시계 방향이냐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만약에 색칠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더 이상 원수연이 아닌 구분이 가능한 자리가 되니 남은 색 2색을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때는 이 팩토리아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부터 색칠할 것이냐? 쌍, 우리 둘이 쌍, 얘네들이 같은 한 쌍, 얘네들이 같은 한 쌍, 얘네들이 같은 한 쌍. 그걸 선생님이 1번, 2번, 3번 구역이라고 한다면 아무 구역이나 먼저 색칠하세요. 1번 구역 얘네 둘을 색칠하는 방법은 그냥 6컴비네이션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대상만 색칠할 대상만 선택하고 나면 걔네들 배열을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 색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같은 영역, 우리들은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영역이니까 한 영역을 또 색칠하세요. 4가지 색 중 2가지 색만 색칠하시라는 거예요. 대상만 선택하고 나면 그들의 위치를 바꾸는 배열은 신경 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고 남는 맨 마지막 영역은 구분이 가능할 테니 그들의 색깔의 배열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자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몇 곱하기 6 곱하기
2. 15 곱하기 12. 그래서 전체 답은 몇 가지? 180가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문제인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 번 6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4천은 몇 번째 수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복 사용하여 중복은 허락하여 나는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크기가 모든 자연수, 즉 모든 자연수라는 말은 한 자리수가 돼도 되고 두 자리수가 돼도 되고 세 자리수가 돼도 되는데 이렇게 얘네들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배열할 때 4000이라고 불리는 숫자는 4000은 몇 번째 자리의 숫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크기 순 배열이니까 나 한 자리수요.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중복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한 자리 숫자의 개수는 몇 가지? 5가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 두 자리수요. 그러면 두 자리수기 때문에 맨 앞에는 뭐가 올 수 없는 거죠? 0이 올 수 없죠. 그래서 0을 제외한 몇 가지? 5가지의 곱하기 1의 자리에 오는 건 0이 와도 되니 몇 가지? 6가지요. 그래서 전체 30가지요. 세 번째, 세 자리 자연수는 맨 앞자리에 0만 오면 안 돼. 5 곱하기 이때는 아무데나 와도 되니 6의 제곱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30이 될 것이고 얘를 계산하면 180이 돼서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전체 몇 가지? 195가지가 나오는데 어이고 215가지가 나오는데 이 215가지를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봤다는 거야. 총 6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 세 자리 이하라는 말은 한 자리가 돼도 좋고 두 자리가 돼도 좋고 세 자리가 돼도 좋은데 걔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냥 0까지 써서 세 자리니까 0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6가지 그래서 6의 몇 승가지? 3승가지 중에서 빼기 000 오는 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빼기 뭐를 하면 된다? 1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215가지예요 6의 3승이 216에서 빼기를 하면 215가지요 왜? 0이 맨 앞에 오게 되면 그때는 두 자릿수를 가리키고 0이 안 왔어? 그때는 세 자리 만약에 0이 두 번 왔어? 그때는 몇 자리? 한 자릿수 얘를 다 포함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개념 강의를 하였습니다. 뭐 어떻게 계산하든 여기까지가 215가지죠. 네 번째, 네 자리수인데 4천이 몇 번째 자리수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네 자리수 중에서 1이 맨 앞에 왔을 때 그때는 6의 몇 승가지요? 3승가지요. 이렇게 2가 맨 앞에 왔을 때 6의 마찬가지로 몇 승가지요? 3가지요. 6의 3승가지요. 3이 맨 앞에 왔을 때 6의 몇 승가지요? 3승가지요.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몇이냐는 거예요. 6의 3승은 216이요. 216이요. 얘를 다 더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215가지의 더하기 216을 3번 더하면 648이 되니
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863이 나오네요. 863번째 숫자는 맨 앞이 3이면서 가장 큰 숫자들인 5555 얘가 바로 863번째 숫자였어요. 나한테 4천은 몇 번째 자리냐 구하라는 거니까 4가 오면서 제일 낮은 수 000. 그래서 863에 하나만 플러스하게 되면 결국 몇 번째 자리다? 864번째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사전식 배열처럼 잘 한번 나열해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요. 넘어가서 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 허락하여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1, 2, 3, 4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0이 없으니 그냥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4의 몇 승가지? 4승가지, 즉 무지막지한 256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256가지의 숫자의 총합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256가지의 수의 총합을 구해달래요. 256가지를 다 써서 얘네들 다 더하면 무지막지하게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아이디어는 각각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의 숫자를 각각의 숫자의 합을 분해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1234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 각각 분해해서 1000 더하기 200 더하기 30 더하기 4 이렇게 모드를 하자는 거지, 분해해서 각각의 자릿수를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첫 번째, 1000의 자리의 숫자에만 주목한다면 1000의 자리에만 주목한다면 1000의 자리가 1 왔을 때 이 경우와 2가 오는 경우와 1000의 자리가 3이 오는 경우와 4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의 자리가 1인 경우는 그때 가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4의 3승가지만큼이 있겠죠. 맨 앞에 2가 왔을 때도 4의 3승가지요. 3이 왔을 때도 4의 3승가지. 각각의 경우가 4의 3승가지 경우 수만큼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만 다 더하면, 난 지금 어떤 자리에만 주목하자고? 1000의 자리 수에만 주목한다면 맨 앞에 1이 왔을 때 1000의 자리만 더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1000 4의 3승가지만큼 개수가 있는데 1000의 자리만 다 더할 거야. 그럼 곱하기 몇 천? 2000. 이때는 3000, 이때는 4000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1000의 자리만 먼저 다 더한 거예요. 이렇게요. 전체 경우수는 4의 3승을 4번 더하게 되면 결국 4의 4승까지, 즉 256가지의 숫자, 4의 3승, 4의 3승, 4의 3승, 4의 3승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256가지 중에서
일단 뭐만 다 더한 거야? 1000의 자리의 숫자만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이젠 100의 자리의 숫자들도 다 더해보자는 거야. 분해해서 각각 관찰해보자는 거야. 100의 자리의 숫자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사고방식입니다. 100의 자리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100의 자리가 1인 놈은 몇 가지 전체 마찬가지로 1000의 자리에 쓴 거 4가지, 10의 자리 4가지, 1의 자리 4가지, 4의 3승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4의 3승가지, 이때도 4의 3승가지, 이때도 뭐 4의 3승가지. 그래 놓고 다 더하는 거야. 100을 몇 번 더했다? 100의 자리만 더하는 거니까 4의 3승만큼 더했습니다. 100이요. 200이요. 이렇게 300이요. 이렇게 400이요. 얘네들 다 더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게 바로 100의 자리의 숫자만 다 더한 거예요. 각각 이렇게 분해해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각각 분해해서 더합시다 라는 게 이 문제로서 배워야 된 아이디어라고요. 그럼 답을 그냥 갖다 쓸게요. 답이요. 내가 1000의 자리를 다 더했어요. 1000의 자리를 다 더하면 여러분 눈에 이 1000이라고 불리는 숫자가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2000이라고 불리는 얘가 2 곱하기 10의 3승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0의 자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1000의 자리만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 공통인수인 상태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갖다 쓰면 되겠지. 이게 바로 1000의 자리의 수의 총합이야. 1000, 2000, 3000, 4000만큼 4의 3승만큼 더했다. 그럼 100의 자리를 계산하게 되면 4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었으면 이때는 10의 몇 승? 2승이라고 갖다 쓰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여전히 3 더하기 4 10의 자리만 다 더하자라고 말한다면 4의 3승 곱하기 10의 1승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의 자리만 다 더합시다. 4의 3승 이거는 개수가 될 것이고 10의 0승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요. 답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각각 다 모두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더하게 되면 공통인수 나와주세요. 나요 공통인수요. 누가요? 4의 3승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얘가 공통인수의 곱하기 얘네들을 싹 더해주면 될 테니 싹 다 더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공통인수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의 0승 더하기 10의 1승 더하기 10의 2승 더하기 10의 3승이요. 요렇게요.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답의 모양새는 4의 3승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0이요. 10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은 1110이죠. 네, 요 자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4번 문항. 그리고 나서 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지우고 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육청 기출문항입니다.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0, 1, 2를 중복 허락하여 나는 뭐를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중복하다가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맨 앞에 0이 올 수 없구나. 0 금지요. 나라는 조건은 일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일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 금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 문제가 친절하게 이해력을 돋보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020은 5자리 자연수는 맞지만 1이 이렇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가라는 조건은 5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조건을 주신 거고, 1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 1이 이 문제의 키가 되는 숫자이므로 나는 1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중복은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1이 3번 쓰일지 4번 쓰일지 2번 쓰일지 4번은 쓰일 수가 없죠. 나라는 조건 때문이에요.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을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겠어요. 1이 도대체 몇 번 쓰이는가로 선생님은 케이스 분류를 잡겠습니다. 기준을. 첫 번째, 1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 1번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1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거야. 2야. 만의 자리가 2야. 이 경우만 생각하자라는 거야. 1이 한 번도 사용되면 안 되니까 5자리 자연수니까 앞에 0은 금지한 거 딱 이 모양새밖에 없죠. 그러면 1000의 자리는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1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니까 0 또는 2로만 구성돼야 되겠지. 모든 자릿수가 1000의 자리든 100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0 또는 2.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몇 승? 2의 4승. 중복순열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두 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6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었어요. 난 1이 몇 번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잡고 있어요. 1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를 봅시다. 1이 한 번. 그럼 이렇게 보자는 거야. 5자리 자연수니까 그럼 이때는 세분화시켜서 만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또는 만의 자리에 2가 오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구나. 우리는 중복이 없으니 각각의 경우의 숫자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럼 1이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그럼 이때는 1의 자리부터 1000의 자리까지 1은 다시는 사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0과 2로만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0과 2로만 구성되어야 되니까 0 또는 2, 0 또는 2. 그래서 2의 몇 승가지? 4승가지. 16가지가 경우가 나옵니다. 1이 한 번 사용되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1이 한 번 여기서 나올래, 여기서 나올래, 여기서 나올래, 여기서 나올래 요렇게 우리가 정해줄 수 있겠죠. 1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건 이 1000의 자리부터 1의 자리까지 전체 몇 가지? 1이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해 주세요. 4가지 곱하기 1이 여기 사용됐다라고 칩시다. 1은 한 번만 사용돼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자리는 0 또는 뭐로 구성돼야 된다는 거지? 2. 그래서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그래서 2의 몇 승가지? 3승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몇? 32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이 선생님 2번 사용되는 경우요. 1이 2번. 그럼 볼게요. 1이 2번이면 다시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볼게요. 만의 자리에 1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요. 이 경우에서는 1이 올 수 있는 건 여기만 빼고 다 올 수 있다는 거야.
이웃 금지니까 만의 자리에 1이 왔을 때는 여기는 1이 올 수 없다라는 거지. 1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은 천의 자리는 반드시 0 또는 2로 구성돼야 되니까 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곱하기. 이것은 0 또는 2로만 구성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속에서 1이 나는 지금 몇 번 사용되는 경우? 2번 사용되는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번이 여기에 와도 되고 여기에 와도 되고 여기에 와도 되지. 1은 여기만 안 오면 되니까. 그럼 1이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아, 세 가지 곱하기 1이 한 번 여기 쓰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 자리는 더 이상 1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0 또는 2로만 구성되어야 되니 2의 몇 승가지? 2승가지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죠. 0 또는 2, 0 또는 2.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0 또는 2, 0 또는 2로만 구성돼야 돼. 1이 몇 번? 2번 쓰이는 경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 얘를 계산하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2가지 곱하기 3가지, 6, 4, 24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24가지.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24가지가 이런 거야. 쓰고 지울게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젠 1이 2번 쓰인 경우니까 여기가 다 0 또는 0이니까 여기가 2의 몇 승가지? 3가지. 여기가 2의 몇 승가지? 3가지. 남은 1은 2번 사용되는 거니까 1은 더 이상 쓰이면 안 돼. 0 또는 2. 그래서 2의 몇 승가지? 3가지. 전체 8가지씩 몇 번 더했다? 3번 더했다. 그래서 24가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만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1이 2번 쓰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전처럼 선생님이 직접 보여드릴까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1이 2번 사용돼야 되는 거니까 1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1, 1이 이렇게 올 수 있지. 이렇게 올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수 있지.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있니 없니? 없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남은 여자리가 0 또는 2로만 구성되어야 되는 거 맞지? 만의 자리에 2가 왔을 때 1이 이웃하지 않고 몇 번? 2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0과 2로 구성돼야 되니까 2의 2승가지, 2의 2승가지, 2의 2승가지요. 0 또는 2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 4가지를 3번 더하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1이 몇 번 사용되는 경우요? 3번 사용되는 경우요. 얘는 딱 자리가 고정되어 있네요. 어떻게 고정되어 있죠? 5자리를 만드는데 1이 3번 사용되면서 각각의 1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1, 1, 1 이 방법밖에 없죠. 유일하다라는 거죠. 1이 3번 사용됐을 때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도 0 또는 2, 0 또는 2로 구성되어야 되니까 10의 자리와 어떤 자리가? 100의 자리가, 1000의 자리가요. 그럼 0 또는 2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0 또는 2, 0 또는 2, 2 곱하기 2 이렇게 몇 가지? 4가지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1은 4번 사용되면서 1끼리 이웃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 4가지 경우 말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4가지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될 테니까요. 우리 둘이 더하면 1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는 48가지요.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1이 2번 사용되는 경우는 24 더하기 12, 36가지요. 얘 4가지요. 그래서 답을 갖다 쓰게 되면 답은 1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16가지, 1이 한 번만 사용되는 48가지, 1이 2번만 사용되는 36가지, 1이 3번 사용되는 4가지요. 이것을 다 계산한 게 답입니다. 계산하시면 64 더하기 40이라서 답은 몇 가지? 104가지. 이렇게 잘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요 문항이었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고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각각 잘 진행하신 다음에 각각을 공식이 아닌 정확하게 좀 잘 좀 세보자
라는 문제였어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6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육 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은 서로 다른 5개의 원소 A, B, C, D, E를 갖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부분 집합 A, B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부분 집합이고 B도 부분 집합이래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만족하라는 강력한 조건 A와 B를 교집합하게 되면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예는 한글로 해석하면 A와 B의 관계, 집합의 관계가 서로소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서로소가 아닙니다. 공통된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B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들 순서상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집합 얘네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면 나요, A요.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로소가 아니니까 이쪽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원소가 있어야 해 라는 거지. 나 공집합 아님이에요. 뭐라고요?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원소가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4개 있어도 되고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 있을 수 있구나. 다 세도 되는데 귀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하다고요? 귀찮다라는 거지. 케이스 분류를 해도 돼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이쪽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5개일 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된다고? 케이스 분류를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귀찮다라는 거지. 어떤 문제를 풀 때 귀찮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반대되는 생각, 여사건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얘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직접 세는 것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쪽 영역을 1번 영역, 이쪽 영역을 2번 영역, 이쪽 영역을 3번 영역, 이쪽 영역을 4번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모양의 그림은 벤다이어 그램 자체는 4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1번 영역 A이고 B가 아니다. 2번 영역 A이고 B이고 B다. 3번 영역 B이고 A가 아니다. 4번 영역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 영역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귀찮았던 거야. 이 2번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부터 5개까지 케이스 분류해서 5개가 귀찮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답을 어떻게 맞히고 싶냐? 이렇게 맞히고 싶다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귀찮으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이상을 빼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공집합. 즉 우리 둘이 서로소 관계에 있는 얘를 빼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A한테 묻는 거죠. A야, 너 1번 영역 갈래? 2번 영역 갈래? 3번 영역 갈래? 4번 영역 갈래?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너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들어갈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4가지요. 마찬가지로 CD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몇 가지? 4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는 4의 5승가지에서 빼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우리들이 서로소 관계이려면 이 원소들은 누구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2번을 선택하면 안 되지. 2번을 선택하면 안 돼. 우리들은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므로 얘네들의 원소는 5개의 원소가 각각 몇 번과 몇 번 중에서만 선택해야 된다는 1, 3, 4 중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번과 3번과 4번, 2번만 제외해놓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래서 3의 몇 승가지? 5승가지. 네, 4의 5승에서 3의 5승가지를 뺀 이 자체가 답입니다.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7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볼게요. A가 지금 1개 있고요. B라는 문자가 2개 있어요. 그리고 C라는 문자가 3개요. D라는 문자가 이렇게 2개, 총 8개의 문자가 있답니다. 총 8개의 문자가 있구나. 양 끝에 서도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예요. 양 끝에. 나를 양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 서로 다른 문자여야 된답니다. 서로 다른 문자라고? 그러면 AB, AC, AD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AB일 때는 BA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다시 BC, BD, CD 뭐야? 엄청 많네. 각각 케이스 분류를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엄청 많네요. 귀찮아요. 그래서 잠시 다르게 생각해볼까? 직접 해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가 케이스가 더 적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양 끝에 A는 올 수 없지. A가 1개니까. 양 끝에 B가 올 수 있네. 양 끝에 C가 올 수 있네. D가 올 수 있네. 아까 전처럼 서로 다른 문자를 세는 것보다야 서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세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사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숫자에서 양 끝에 나는 뭐를 빼줄 거니까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줄 테니까 전체요. 컨비네이션으로 풀겠습니다. 물론 가포수로 풀어도 되지만 8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할래요. 그리고 남은 7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할래요? 2자리를 선택할래요. 남은 5개의 자리 중에서 C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할래요? 3자리를 선택할래요. 이게 전체예요. 이게 전체예요. 이거를 계산할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와요? 1680이 나온대요. 네, 좋아요. 이 전체에서 나는 빼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요. A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문자가 올 수가 없고 B 쭈루룩 가다가 B, 양 끝에 B가 왔을 때 그러면 양 끝에 B가 왔다고? 그럼 난 나머지 이 6개의 자리를 어떤 문자로 채워야 되냐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A, CCC, DD 요 문자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6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5자리 중에서 C가 들어갈 몇 자리? 3자리를 선택하며 그리고 나서 남은 2자리에 D는 자동 배열이니까 그냥 이것이 끝입니다. 얘 계산하게 되면 60까지가 나와요. 두 번째, 양 끝에 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C라는 문자가 이렇게 같은 문자로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난 이 6자리를 어떤 문자로 채워야 됩니까? C 2개 없애면 A, BB, C, DD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우면 되죠. 그럼 여전히 똑같이 가겠습니다. 순서 따위 필요 없으니까 6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며 남은 3자리 중에서 C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D가 자동 배열이요. 계산하시게 되면 30 곱하기 6이니까 180까지 나옵니다. 예, 마지막이요. 양 끝에 D라는 문자가 같은 문자로 오게 되었을 때는 요 자리를 A, B라는 문자 2개와 C라는 문자 3개로 채우면 될 테니 이렇게 채우면 되겠네요. 6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한다? 2자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나오는 건 몇 가지? 60가지요. 그럼 답은 1680에서 뺑이. 양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는 60, 60, 180 전체면 300가지를 빼주면 되니 답은 몇 가지요? 1380가지요. 네, 이렇게 계산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번 문항을 해설하였고 이제 8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팔 번 문항 봅시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0, 1 2개, 4 2개, 5를 모두 사용한다. 중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6자리 자연수 중 모두 사용하여 만드는데 나한테 원하는 것은 6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좀 구해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설지는요. 해설지는 6건에 대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었고 쌤은 지금 그냥 직접 한번 세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세보겠습니다. 해설지는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선생님 한번 직접 세볼게요. 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6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맨 앞에 뭐가 금지된다는 거지? 0이 금지된다는 거야. 그리고 홀수라고 하였으니 1의 자리는 1 또는 뭐로만 구성돼야 돼? 5로만 구성돼야 되는 거 맞지? 그것을 직접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1이 오고 이렇게 1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1이 오면서 1 띡띡 뭐가 올 수도 있어요? 5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맨 앞자리 4가 올 수도 있으며 1이 올 수도 있는 경우 네 번째 4가 오고 5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5가 오고 5가 올 수는 없으니까 1이 오는 이 경우가 있겠네요. 이 5가지 경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가로를 치면서 이렇게 갖다 써볼게. 1 2개를 사용하면 남는 숫자를 난 이렇게 갖다 쓸 거야. 실수 없이 풀려고. 1과 5는 하나 사용하게 되면 남는 숫자를 여기다 갖다 쓸게. 1랑 5랑 하나 썼으니 0, 1. 네, 이게 끝이에요. 난 직접 세자는 거죠. 1, 2를 사용하였을 때 남는 카드는 0, 4, 4, 5로 이 가운데 자리만 주목하면 되죠. 이 가운데 자리들을 이 숫자들로 배열하는 방법만 세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열하는 방법을 볼게요. 가포순으로 푸셔도 되지만 선생님 조합을 이용해서 그냥 네 자리 중에서 0이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남은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4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럼 5는 자동 배열이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12가지 나오죠?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해요. 남은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해요. 마찬가지로 12가지 나오죠?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뭐예요? 0, 1, 4, 5 다 다른 숫자들이네. 서로 다른 네 자리에 다른 숫자 4패 24가지 나오죠.
예, 나열하는 방법은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남은 세 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두 자리요. 12가지요. 마찬가지로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3 컴비네이션 1이요. 12가지요. 이걸 다 더한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12 4번 더하면 48에 24 한 번 더해 주시면 총 11을 6번 더한다는 거니까 답 자체는 몇이요? 72가지요. 네, 이렇게 답지는 아마 여사건을 써서 해설하였을 것이고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세어 보았답니다. 네, 둘 다 연습해 주시면서 공간상 10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9번을 풀도록 할게요. 10번 문항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출 문항이죠. 길찾기 문제는 여러분들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풀겠습니다. 볼게요. 6x6 5줄을 긋겠습니다. 최단거리 문제인데요. 기출문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풀어봤다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점을 지나면 안 되냐? 이 5개의 지점을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엑서사이즈 A 문제를 풀 때도 행동영역은 뭐라고? 어떤 지점을 반드시 지나지 않는다? 그 지점과 연결된 모든 도로를 끊고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길 중에서도 최단거리랑 상관이 없는 모든 길을 지워주세요. 이것이 학생이 해야 되는 행동영역이에요. 어떤 지점을 지나지 않는다요. 그러면 볼게요. 이 지점과 연결된 4개의 도로망식을 다 끊으세요. 이런 도로망 4개를 끊으라는 거야. 이 지점과 연결된 이런 4개의 도로망을 다 끊어주세요. 이게 행동영역이에요. 그래서 끊어볼게요. 이 점과 연결된 4개의 도로망을 끊어볼게요. 선생님이 지우고 있어요. 그냥 끊어볼게요. 다 이렇게 끊어주세요. 유명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끊긴 거 맞죠? 그래놓고 우리는 지점을 정해서 톰과 제리 마냥 지점을 정해서 이쪽 길을 갈 때 케이스 분류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풀이는 그러니까 다 연습은 하시되 뭐가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선생님이 그냥 한 가지로 풀게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합의 법칙이요. 라고 갖다 쓰고 2라고 갖다 쓰고 1 갖다 쓰신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더해지는 값을 똑같이 더하면 끝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시작. 합의 법칙이죠. 여기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2라고 갖다 쓰세요. 3이요 5요 똑같이 5라고 갖다 쓰세요. 4요 9요 14요 14라고 그대로 똑같이 갖다 쓰고 2, 5, 14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마지막 합의 법칙 5요 14요 28이요 42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42요 똑같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 42요 우리 둘이 더하면 몇이요? 84가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깔끔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9번 마찬가지로 교육청 학력평가 기출문항 마지막 문항을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이요. 그림과 같이 사물함이 있답니다. 사물함이 있는데 볼게요. 10칸이 있대요. 칸이 있구나.
각각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한테는 주머니에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선생님이 분할해서 갖다 쓸게요. 여기가 흰 공, 여기가 검은 공인 영역에서 흰 공은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있고, 검은 공도 마찬가지로 검은 공 1이 2개,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볼게요. 4, 5, 6 여기에 스페셜한 조건이 달려요. 이쪽 영역에 스페셜한 조건이 달리는데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조건 1이 여기에 들어오는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물함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여야 된대.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여야 되는구나. 거기에 조건이 두 번째, 모두 같은 색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는 흰색 또는 검은색. 공의 색깔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흰색도 4개가 있는데 1, 2개, 2, 2개 있어요. 검은색도 2개가 있는데 1, 2개, 2,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네. 그럼 케이스는 딱 2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4, 5, 6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을, 첫 번째 케이스 4, 5, 6이라는 저쪽 영역을 뭐로 채우는 방법이냐? 검은색 공으로 채운다라고 채워볼게요. 4, 5, 6이라고 불리는 이 스페셜한 공간, 이쪽 공간을 검은색으로만 구성하는 건데 첫 번째 이렇게 갖다 쓸게. 4, 5, 6번 영역을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가 된다라는 말 자체는 1이라는 공 1개와 2라는 공 몇 개? 2개의 합이 5가 될 수 있는 거 맞지? 즉 검은색 공으로 채워야 되는데 검은색 1 몇 개? 1개와 2 2개. 검은색 1번 공 1 몇 개? 1개, 2 몇 개? 2개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러지 않을까? 검은색으로 봐봐. 검은색으로 보게 되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1이 하나 이쪽으로 와서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3가지 방법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1단계 2 2개인데 세 자리 중 1이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하는 건 3컴비네이션 1. 그럼 나머지 2번 공이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좋아. 3가지 방법이 있구나. 거기에 곱하기.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나한테 남은 5개의 공을 선생님은 이렇게 공 문제 풀 때는요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항상 현재 사항을 기록하라고 해요. 현재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3개의 공을 썼니? 그럼 남은 공 5가지를 여기다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주머니 문제에서는 나중에 머릿속으로 한번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나한테 남은 공은 흰 공은 쓰질 않았으니 1, 1, 2가 남았고 검은 공은 1번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이렇게 써주는 게 유리해. 물론 이 문제에서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게 유리해. 그럼 난 이 5개의 공을 가지고 남은 자리들 이쪽 노란색 자리들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야. 서로 다른 몇 개? 5개. 근데 구분할 수 없는 공은 흰색 1번 공 2개와 흰색 2번 공 2개를 구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얘들아 흰색 1번 공 2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자. 1, 2, 3, 7, 8번 5개의 자리는 서로 구분이 가는 자리야. 그래서 나는 일단 흰색 1번 공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할게요.
선생님 자리만 선택하면 끝나나요? 네, 자리만 선택하면 끝나죠. 내가 2, 3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흰 공 두 개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열을 신경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요. 그럼 이제 남은 3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남은 3자리 중에서 흰색 2번 공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세요. 그럼 남은 건 1자리, 얘는 자동 배열일 테니까요. 네. 이것이 4, 5, 6번 자리를 검은색 1번 1개, 2번 2개로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90까지가 나와요. 90까지. 2번은 당연히 4, 5, 6을 흰색으로 채우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똑같으니 선생님 흰색 하나에 2번공 2개를 사용해서 얘를 만드는 방법은 1번끼리 구분 안 가고 2번끼리 구분할 수 없고, 그러면 얘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3가지요. 그리고 남는 거 검은색이 들어갈 2자리, 검은색 2번이 들어갈 2자리, 1자리 자동 배열 똑같겠네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2번 케이스도 몇 가지가 생긴다? 90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2번 케이스는 뭐라고요? 4, 5, 6번 자리를 흰색 1번 공 1개, 2번 공 2개로 채우는 방법,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한 답은 몇 가지? 180가지. 이게 답입니다. 네, 1단원에 대한 엑서사이즈 A와 B에 관해서 해설을 하였고 좀 이따가 다시 2단원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